잔소리가 아닌 훈육이 되는 부모의 말 한마디 130가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교육 관련해서 괜찮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책 제목은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이며 소아청소년 정신과 전문의인 오은영 박사님이 집필했습니다. 김영사에서 2020년 10월에 나왔고 책의 분량은 398쪽, 가격은 17,500원입니다.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참 잊을 수 없는 책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라는 책을 2020년 10월 말 펴냈는데 그 책이 꽤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 초3 책보다 바로 위에 이 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지금도 잘 나간다는 사실. 아무튼 지금도 그렇게 잘 팔리고 있다는 것은 이 책을 지은 오은영 박사님의 유명세도 있겠지만 분명 책이 좋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원하게 이 책에 대해서 리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이 책의 목차를 보면 프롤로그와 챕터 1부터 챕터 6까지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프롤로그, 아이와 나를 위한 1도, 작은 변화의 시작, 일부 내용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육아 참 힘들어요. 아이를 정말 사랑하지만 사랑한다고 힘들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말에 대한 책이에요. 아이와 함께하는 일상에서 도움될 만한 말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책입니다. 육아는 참 힘들죠. 그리고 당장 눈에 띄는 성과, 효과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참 답답하기만 합니다. 그래도 참고 인내하며 신경 써서 해야죠. 부모님의 말이 중요하다는 오은영 박사님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6개의 챕터에 각각 부모님의 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개의 챕터에서 좋은 말들을 구체적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챕터 1, 익숙한 그 말 말고 알지만 여전히 낯선 그 말에서는 내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일부 내용입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 숨기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아이에게 내가 있어서 정말 행복해 라고 말해주세요. 너는 우리의 보물이라고도 불러주세요. 그 표현으로 얼마나 큰 상징적인 의미가 전달되는지 모릅니다. 아이가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아무 느낌도 없을지 몰라요. 어색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주 들으면 들을수록 자신을 정말 소중한 존재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참 멋진 말이죠. 우리는 흔히 부끄러워서, 간지러워서 이런 표현들을 잘 못합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신 있게 표현해야죠.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에게 내가 내 아이라서 진짜 행복해 라고 마음껏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챕터 2, 내가 내 아이만 했을 때 듣고 싶었던 말에서는 오늘 재미있는 일 없었니? 일부 내용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냈을까?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을까? 부모는 아이가 눈앞에서 보이지 않는 시간이 참 궁금합니다. 아이의 생활이 궁금하면 아이에게 직접 묻는 것이 가장 좋아요. 이때 조심할 점이 있어요. 오늘 친구랑 안 싸웠어? 선생님 말씀은 잘 들었어? 등등. 아무리 궁금한 마음이 앞서도 부모가 걱정하는 그것을 콕 집어 묻지 마세요. 사람은 누구나 감시받는 것을 싫어합니다. 맞습니다. 부모님들은 아이의 학교 생활을 궁금해합니다. 아이가 수업 시간 잘 참여했는지, 점심 급식은 맛있게 먹었는지, 친구들과 싸우지는 않았는지. 그런데 아이들이 감시받는 듯한 기분을 느끼게 되면 말을 하고 싶다가도 쏙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시시콜콜하게 묻지 마시고 오늘 학교에서 재미있는 일 없었니? 라고 물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은 집에서 또는 직장에서 어떤 재미있는 일이 있었는지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챕터 3, 마음을 따뜻하게 만드는 수긍의 말에서는 어떻게 된 거니? 일부 내용입니다. 자매나 형제가 굉장히 심하게 싸우고 있어요. 누구 하나가 다칠 것 같습니다. 이때는 어느 한쪽의 편을 들지 않고 그만해라! 라며 싸움을 멈춰야 합니다. 싸움에 개입할 때는 그 자리에서 판결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공정해도 어느 아이에겐 억울함이 생겨요. 각각 따로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어떻게 된 거니? 라고 사정을 물어보고 가르쳐야 할 것을 하나씩 말해주는 것이 좋아요. 자매나 형제는 그 숫자가 많지 않아도 다툼이 생기는데 학교에서는 서로 다른 개성과 성향을 지닌 2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함께 생활합니다. 당연히 다툼과 갈등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매일 몇 명의 아이들은 울고 교사에게 달려와 하소연합니다.
교사는 재판관처럼 양쪽 아이들의 이야기를 모두 듣고 중재를 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된 거니? 라는 말을 실제로 많이 합니다. 집에서도 부모님께서 섣부르게 판단하며 형을 혼내고 동생을 편드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 모두 억울함이 없도록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다음으로 챕터 4, 귀로 하는 말, 입으로 듣는 말에서는 저도 이겨도 재미있는 거야 일부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아이와 놀 때 부모님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세요. 누가 빨리 하나 내게 하자. 누가 많이 하나 보자. 아이의 승부욕을 자극해서 더 재미있게 놀아주려는 것인데요. 놀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놀이는 져도 재미있고 이겨도 재미있어야 해요. 자꾸 놀이에서 이겼니 졌니를 강조하면 무엇든 이겨야 좋은 것이다 라는 명제를 강화하는 꼴이 됩니다. 놀이에서는 경쟁에서 이기는 것보다 즐거움이 중요하다고 느끼게 해야 합니다. 이것도 참 중요합니다. 보통 아이들은 승부욕이 강합니다. 특히 어떤 아이들은 체육시간 편을 나눠 피구나 발야구를 해서 지면 우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본인이 팀이 졌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화가 나니까 우는 것입니다. 또는 다른 친구 탓을 하거나 운동을 잘 못하는 아이들에게 뭐라고 화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놀이, 경기는 재밌게 즐겼으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모든 게임에서 이길 수는 없고 그 자체를 즐기며 재밌게 하면 됩니다. 부모님들도 그 점을 알고 평소 아이들에게 강조해서 이야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챕터 6, 언제나 오늘이 아이에게 말을 건네는 첫날에서는 너는 어떻게 해볼래? 일부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에게 무언가 하도록 강요하거나 강제로 못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못하게 한다고 해도 아이의 습관을 하루아침에 완벽하게 바꿀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서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 아이 자신밖에 없습니다. 아이가 자신의 문제를 인정하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이것은 분명히 개선해야 할 문제인데 너는 어떻게 해볼래? 내 의견을 들어보고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도와줄게. 아이가 주체가 되고 부모님은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을 지켜보는 과정이 답답하고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아이가 스스로 조금씩 변화해 나가도록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 주셔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오은영 박사님이 쓴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라는 책을 소개해봤습니다. 아마 이 책은 슈퍼 베스트셀러라서 이미 읽어보신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사실 부모의 말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만 그것을 실천하는 게 어렵습니다. 이 책은 잔소리가 아닌 훈육이 되는 부모의 말 한마디 130가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적당한 그림도 삽입되어 있어 이해하기 쉽고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130가지의 말을 하루아침에 모두 실천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님들께서 천천히 읽어보시고 몇 가지만이라도 아이와의 대화에 사용해 보신다면 분명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독서를 꾸준하게 해서 여러분들께 괜찮은 교육 관련 책이 있으면 지속적으로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